내일 시장의 모습은 어떨지 미리 또 예측할 수 있는 시간 드려야겠죠? 고냐 스톱이냐 알아보겠습니다. 이청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결국 네. 시장에서는 재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를 잘 요리하지 못한 듯한 시장이었어요. 네. 거래 대금이 오늘 또 확연하게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내일도 이런 부진한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내일장 좀 미리 봐야 될 것, 예측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이 나왔고요.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서 현대차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분기 또 남아있는 올 한 해 시장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삼성전자의 주가는 좋지 않지만 이러한 좋지 않은 주가를 감안해서 시장의 지수 자체를 평가한다면 저는 시장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아마도 시장의 수급은 대형주 위주로 몰릴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많은 기업들, 저는 그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은 선택지를 많이 줄이십시오.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그냥 그 종목을 편입을 하거나 특정 시점에 매수를 하고 기다린다면 저는 시간이 결국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단의 변화는 내일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의상향 흐름이 지속되는 종목은 그냥 꾸준히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을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우리 이청원 PB의 성적은 어땠는지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또 10개를 맞춰주셨네요. 4주 연속이에요. 하다 보니까 되는데 네. 조금씩 이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먼저 부담을 겪고 떠나버리신 유민수 부장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안 떠납니다. 당시 6주 연속의 기록을 세우고 가셨는데 우리 이청 PB님이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지로 오늘도 10개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100%의 적중률이면 어떤 뷰를 갖고 있을지 경영권부제, 전력, 제약바이오, 자동차 등이 있는데요. 종목으로 바꿔보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검색하셨고요. 고려아연과 유한양행, 한국전력, LG이노텍, LNK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삼성전자 볼게요. 앞서 오면 부대표님도요. 이렇게까지 밀릴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건 과거 데이터지 않느냐. 여기서 더 나빠진다는 가정이 돼야만 이 가격이 이해가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주식시장이니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우선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아무래도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았는데 그 기저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HBM이었고 삼성전자는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후발주자죠.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 밀릴수록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쁠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업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저는 견고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엔비디아는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요. SK 하이닉스의 오늘 실적 또한 좋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만 유독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은 실적과 혹은 미래 가치보다는 수급 쪽으로 혹은 지수를 어느 정도 눌리기 위해서 해당 종목을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내년이 되면 이 HBM4E에 대한 양산을 직접적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3 시리즈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후발 주자이나 이 4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우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보고 간다면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기에서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가 만약 6만 원이라 가정하더라도 설령 6만 5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 또한 결코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단타는 안 하죠. 그렇죠. 중기나 장기로 가지고 가죠. 우리의 삼성전자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도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망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수금이 있다면 조금씩 더 매수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요. 삼성전자는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이 없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도 HBM을 뒤늦게지만 따라가고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할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네 플러스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선도 업체들과 HBM이라는 그 고부가 제품들은 기술 격차가 네. 더 벌어지는 거 아니야? 과연 네.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기술 격차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격차를 줄이는 게 힘들어요. 네. 그러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효과가 특정 기업에 대한 인수전을 많이 펼칩니다. 삼성전자는 자본력이 충분히 있죠. 그러다 보면 특정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을 만한 특정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수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격차는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HBM3 시리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시장에서 약간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이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4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5 여기에서 얼마든지 승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마 알아서 저는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를 기다려 줄 것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를 한번 기다려 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까지도 32거래일째 매도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잘 해낼 것이다. 그리고 자금력, 맞아요. 현금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언가를 할지 모른다라는 기대 보여주셨습니다. 고구역,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유한양행 오늘 2.69%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그 레이저 TV 원재료사인 제누스코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레이저 티닙하면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다 연관되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주가는 좀 서로 달랐네요. 네, 유한양액은 상대적으로 꽤나 괜찮죠. 아무래도 직접적인 랭라자라고 하는 이 약물에 대한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유한양행이니까. 참고로 오늘 유한양행이 오른 이유는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리저리 찾아봐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최근 며칠 동안 유한양행의 주가가 꽤나 조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반등이 오늘 수급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항암제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고요. 올해 1월에는 1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FDA에 대한 승인 그리고 약 6천만 달러 수준의 마일스톤 기술료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가는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문드문 상황에서 나오는 이러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철저하게 매수 관점으로 임한다면 저는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어제 적지 않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꽤나 이걸 많이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장 후반에 윗꼬리를 조금 달기는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의 주가 흐름은 견고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양행도 고 의견 받았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오늘 하락이 좀 큰 LG이노텍 보겠습니다. 11% 넘는 급락을 했는데 어제 딱 장이 마치고 나서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좋지 않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 애플이 잘 팔리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이건 과거 데이터니까 살아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오늘 거밍치라는 그 대만의 IT에 거기 기사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애플 잘 팔리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휴대폰 판매라고 하는 게 휴대폰 판매량 자체가 최근에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특별하게 늘어났던 시점이 없어요. 계속해서 조금씩 줄죠. 그게 아무래도 이 휴대폰 우리가 특정 휴대폰을 한번 사서 이걸 이용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고 맞아요. 그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기술력이 좋아지니까 예전처럼 빠르게 교체하는 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아마 앞으로 이 시장은 조금 더 그리 될 겁니다.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시장은 우선은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성숙기로 접어든 그 시장이 휴대폰 시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도 매출액은 비록 조금 늘긴 하였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거의 절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회사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왔는데 4분기 기준으로도 지금 영업이익이 대폭 하향
전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밀린 부분은 결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4분기 특정 분기만에 지금 바로 턴을 할 만한 특정 변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주가는 실적을 만약에 따라간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이노텍은 우선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스탑.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에는 그 고체 수요가 점점 길어지면서 좀 침체기를 겪고 있고 아직 이를 타개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고려아연 볼게요. 상한가 갔어요.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안에서도 그 계단이 확 올라왔는데 지금 공개 매수 기간은 끝났죠. 근데 오늘 또 한 번 점프업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지금 양쪽 모두가 원하는 수준의 지분 확보가 안 되었어요. 남아있는 건 이제 장내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오늘의 주가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사실 요 며칠 동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여기에서 올라가 본들 얼마나 올라갈까라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신호탄을 쏜 거예요. 그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산 거예요?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한쪽에 완벽하게 힘이 실릴 것인가? 아마 끝까지 안 될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주가가 뭐 110만 원 이렇게 넘어갔는데 처음에 공개 매수 가격이 제 기억에 65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의 2배까지 가는 것도 이상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다음 달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MBK 측에서 임시 추총을 열고 또 내년 3월에는 추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그 시점에 가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지분이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어질 때까지 고려아연의 주가는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되는 국면이 나온다면 그때가 곧 매도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은 여기에서는 조금은 더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신호탄이 켜졌다. 그 의견입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은 빠르게 현대차 볼게요. 실적이 좋지 않았다.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겁니까? 안 좋습니다. 충당 부채라고 하는 부분이 대략 3,2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걸 배제한다면 실적은 컨센에 맞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시장에서 올해 현대차, 기아차 사실상 시장에 바랬던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주가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요 며칠 인도 법인의 IPO 또 기타 이런 실적 여러 가지게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게 자꾸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밀었습니다. 추세가 여기에서 한 번은 꺾인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현대차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실적 충당금까지 고려해 봐도 안 좋았던 건 맞다. 스톱 의견 주셨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YG플러스, 네이처셀, LG이노텍, 현대차 스톱이고요. 나머지 고 의견입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고 제가 자료 한 개 가지고 왔는데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제가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에 있는 기업들의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일중 수익률이라고요. 일평균 수익률 그걸 감안해서 올 연말에 종가를 한번 추정해 봤어요. 그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음표 해놨는데 이게 값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48만 7,800원까지 나옵니다. 아이테오젠은 일평균 0.6578%씩 올해 매일매일 올랐고 그 아래에 있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매일 0.4% 올라서 올해 종가는 아마 18만 1,8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기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미 이 가격을 넘어간 기업이 있는데 반해 아직 가지 못한 기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올해 종가는 유한양행의 경우 18만 1,800원 내외에서 어느 정도 분포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베스트 종목으로 뽑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18만 1,800원, 손절 가격은 13만 5천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지금 룸이 남아있는 건 또 유한양행으로 보인다. 베스트 종목 오늘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